통화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류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유종복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예, 복지국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 의원입니다. 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66쪽이고요. 사업 명세서는 138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비 이제 도비가 10이랑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10이고 지금 도비가 10, 그다음에 12가 90이에요. 1대 9인데 지금 예산이 일이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2억 7,621만 8천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산출 내역을 보니까 그 운영비 및 난방비로 해서 21만 6천 원 곱하기 629개소 곱하기 12개월이에요. 그렇죠? 맞죠? 예산은 지금 추경 예산은 3월 달에 올라오고 그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들은 12개월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요거는 이제 당초 예산에 이제 변경 내시가 돼서 1년치로 애초에 산정된 단가 인상 때문에 변경 내용입니다. 이게 단가 운영비 난방비는 17만 7천원에서 21만 6천 원으로 증액됐고 프로그램 운영 단가가 12만 원, 18만 원 올려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1년치 산출 내역을 적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 2월은 어떻게 됐어요? 이 추경이 기집행을 했고 기집행은 이제 연도별 그 이거는 모든 거는 변동을 했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3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45쪽. 지금 서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왜 지지부진합니까? 서부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예산은 이제 순조롭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동절기 때문에 좀 정지가 됐었고 추후로 그 설계 변경이 됐어요. 이게 하면서 그 앞에 그 하는데 펜스 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설계하는데 지연됐고 현재는 이제 착공이 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설계 변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먼저 있었는데 현재 그래서 해소돼 갖고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좀 조속히 좀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좀 빠뜨렸었는데 경로당 설치 지원 그 사업설명서 76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39쪽입니다. 지금 그 경로당들은 그 전세나 매입으로 우리가 이제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제 우리가 매입하고 전세 두 개 양면 측면에 쓰는데 이제
그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건축가에서 이제 마을회관 지어주는 거하고 이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건축을 지는 거는 마을회관으로 일원화시키고 저희는 전세 경로당으로 하는 걸 이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금년도에부터. 그래서 이제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 경로당 한 개소를 더 추가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가에서 마을회관을 지원을 해주면 1억 8천인가요? 2억인가요? 지금 현재 좀 올랐나요? 그건 2억 정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예를 들어서 뭐 2개 층을 만약에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마을회관을 짓다 보면 뭐 1층 같은 경우는 노이자 시설로 다시 바꿔가지고 노인정으로 이제 바꾸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입이나 전세로 갔을 때는 경로당 자체가 별도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마을회관이랑 공존할 때는 문제는 그 진입로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은 도로폭이 한 3m를 확보를 해야 되고 노이자 시설은 4m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파악이 안 되면 정책적으로 피기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도시화된 데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상당히 넓게 이렇게 돼 있지만 시골 같은 데는 이제 대부분 관속도로다 보니까 도로폭이 넓질 않아요. 3m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3m를 기준으로 해서 그 마을회관을 졌다가 그 일부를 노이자 시설로 바꿔서 경로당으로 가다 보면 도로폭의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4m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은 내가 초선 때부터 계속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그건 이제 마을회관은 이제 건축부서하고 협의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갖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마을회관을 질 때는 3m로 일단 허가가 나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회관을 졌을 때는 3m 폭이 확보가 됐으니까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노이자 시설로 노인정으로 대부분 1층을 바꿔요. 바꾸려면 4m 도로 진입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3m인데 기존 거는 3m로 돼 있는데 4m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3m가 안 나오는 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러면 노이자 시설로 바꾸려고 그래도 못 바꾸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그때 한번 주문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다시 한번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78조경 시립 안정 어린이집 이전 신축 국비 사업하고 180쪽에 시립 지산 어린이집 이전 신축 국비 사업들인데 이게 시비가 지금 5 정도로 들어가네요. 그 정도 비율이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시립 안정 어린이집은 어디다 짓는 겁니까? 위치가 네, 팽성 팽성. 네, 객살이 있는데 그쪽 말하는 건가요? 네, 저기 거기가 아니 송화 택지지구 그 중학교 부지 그 부지에다가 짓습니다. 거기가 요지죠, 좀 그렇죠? 네. 예절관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 네, 세 자리들이죠. 개가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유보 통합이 되면서 이제 추후에 어린이집들이 교육청소관으로 이제 다 넘어가게 되잖아요. 시가 아니고 그러면 시비랑 시의 요지 땅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유보 통합이 되다 보면 교육청 관리로 또 넘어가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뭐 거기에 대한 뭐 가닥이나 뭐 이런 게 뭐 잡혀 있는 게 없나요? 네, 현재는 이제 교육청에서 그 시설 현황 조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는 낼 건데 그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제 뭐 딱 정해져서 시기 뭐 내용 그렇게 해서 내려온 지침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 여기 안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설계가 올 6월에는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는 도비도 받았고 국비도 받았고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안정 어린이집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그거 해주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시 정책이 지금 지금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시비를 투여하고 예를 들어서 시 땅을 투여를 했을 때 나중에 또 이제 뭐 교육청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우리 또 시에서의 어떤 그 보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은 미리미리 좀 나름대로 시에서는 준비를 해두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238쪽에 그 화양지구 시설 확충 사업 2,200만 원 용역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가구라든가 그 안에 디자인 설계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화양지구가 지금 처음에는 2동을 짓기로 했었는데 이제 출장소가 네. 지금 이제 3동을 짓잖아요, 그렇죠? 3동이 이제 그 출장소 건물 짓고 가운데 그 휴게 공간 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을 짓는데 이제 주차장 문제가 여러 문제가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은 이제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아마 가는 거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바깥에 주차장도 일부는 있고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거기 구조가 여기 송탄 출장소랑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청사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 앞쪽이 길 건너서 이제 그 상업지역이라는 거죠. 이게 저기는 상업지역들이 이제 주차가 없으니까 다 출장소에 갖다 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도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 그러면 전 도서관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볼 때는 주차에 또 애로점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드는데 뭐 그런 거는 한번 감안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거기가 이제 출장소 건물하고 같이 복합화되면서 그 주차를 그 각별히 주차면 확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도서관으로 따지면 사실은 면적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네, 그 이용률 대비해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는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된 이게 편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나 이런 걸 질 때 보면 법정 주차 대수의 2배 이상을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좀 많이 좁아지게 적게 나중에 문제가 파생되는 사례가 나오고 설사 면적이 있어도 질 때는 법정 주차 대수의 2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좀 하나를 이거를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 거기 도서관이 그렇게 크게 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배다리 마냥 뭐 이렇게 화려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화양지구가 다 차고 포승 쪽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거기가 발전이 되고 주변이 발전이 되다 보면 분명히 이 도서관도 확대해야 될 상황이 오고 그래서 설계만큼은 좀 나중에 2층, 3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해놔야 나중에 이제 증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만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포승 지역에 도서관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의원님. 그리고 화양 같은 경우는 수직 증축보다는 수평 증축이 수평 증축 예, 충분히 면적이 나오나요? 예, 부지 면적은 좀 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그 좀 다양하게 도서관 사각지에 있는 그 서부 지역의 도서관들을 건립 계획을 하고 있어서 포승이나 화양 그리고 안중도서관 리모델링 그리고 고덕 도서관 이렇게 건립이 완공이 되면 서부 지역의 도서관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화가 될수록 사실 도서관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좋고 화려한 것 같아도 그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문제점이 파생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고덕 신도시 같은 데도 지금 뭐 도시가 형성이 됐지만 그 2단계다 보니까 그 지금 와서는 여러 내부적으로 뭐 교통 문제나 이런 게 많이 문제가 파생되듯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복지국 전체 1회 추경 예산이 얼마죠, 총? 예, 7,781억 9,741만 2천 원입니다. 7,70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체 12에서 그럼 맞습니까? 정확한가요? 증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체 1회 추경안 예, 저기는 720 7,781억 9,700만 원입니다. 7,700? 아닌 거?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 세입으로 봤어요. 제가. 대출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전체 예산의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복지국 예산이? 예, 37.2%입니다. 37%. 상당히 많은 예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그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보육과가 뭐 3,340억, 2,432억, 뭐 웬만한 국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서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또 예산 집행, 또 예산 결산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국도 매칭 사업이 많잖아요. 이 부서들이. 이제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실 크게 뭐 다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매칭을 받아오시겠지만 예산을 받아오시겠지만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드는 예산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야 이거 뭐하러 이 예산을 세우지? 그런데 국비, 도비 매칭으로 그쪽이 7, 우리 3, 아니 거꾸로 그쪽이 뭐 3, 우리가 7. 이게 좀 예산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이나 판단이 들 때가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라고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받아오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각별히 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건비 시간의 수당을 청구를 하셨어요. 이게 왜 본 예산에 담지를 이거 원래 시간의 수당은 지급을 안 했었습니까? 아니 지급을 했었고요. 저희가 본 예산에도 담았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왜 이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요? 시간의 수당만 그때 제외가 돼서요. 요번에 다시 편성하게 그런 됐습니다. 것도 좀 네. 조금- 기존에 줬었습니다. 작년에도. 네. 그러니까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당연히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그 모금액, 현물 모금액이 증가가 돼서 배분 업무량이 늘어서 시간의 수당을 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2023년도에 이게 우리 평택시 총 현금 기부액이 얼마나 돼요? 1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4억 이요? 네. 현물은 현물은 약 22억 정도요. 그럼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어느 정도나 현물이 더 늘었어요? 기부금이? 22년도 같은 경우는 현물액이 18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당히 늘었죠. 네. 그럼 뭐 요구 사유의 업무량이 배분 업무량이 늘어난 거는 뭐 좀 명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크게 명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본 예산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매칭 사업인데 이거 그 기초급여가 인상이 됐어요. 11,000원 정도 인상이 되고 뭐 부가급여에서 1인당 10,000원씩 다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2만 원 정도? 예, 급여 기준이 좀 올랐습니다. 예, 예. 월 예, 2만 원 예. 정도. 이 사업량이 지금 저 인원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뭐 인구 감소 요인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등록자 수가 줄어서 그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인원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 있는데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 네. 이건 수시로 파악해서 또 요구된 추경에 또 변경이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단가는 이제 맞게 지급을 하는 거고 이제 6월 넘으면 또 소요량을 이제 변경되면 파악하고 저희가 도로 의뢰하면은 변경 내시가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 이게 2회 추경에도 또 반영이 되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예산이 100억에서 91억으로 줄었길래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급분은 더 늘어나고 인원수는 많이 줄진 않았는데. 예,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예, 예. 늘어날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혹시 부당 청구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적발 사례가? 이것도 간혹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것도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 1,000만 원인데 이 사업 필요성이 저도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양육과 가사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가정 생활을 도모한다. 이게 전체 63만 평택 시민들이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네, 위원님,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이고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 평택시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 이제 이 프로그램이 생애 주기별로 해서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갱년기 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라든가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족에 대한 그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시민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소화를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예산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위원님 대상자가 63만 명이라니까요. 아, 그거는 저희 시민이 63만인데요. 다 스트레스를 네. 받고 있다니까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 좀 규모를 좀 적게 해서 상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거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리 평택 시민들 다 스트레스 받고 생활하세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체 시민분들께서 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000만 원 예산 자체가 너무 상징적인 예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이유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종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방금 전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극히 공감하는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성 의원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남성분들도 지금은 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가사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좀 범시민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가족 단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돌봄센터 이용 아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증액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이게 이제 다 함께 돌봄센터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점심 식사 방학 중 66일을 이제 안 줬는데 올해부터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을 해서 네. 이제 본인 부담 50, 이제 도하고 시하고 해서 50%를 부담하는 건데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240명으로 됐습니다. 9호 전까지. 네. 근데 이제 올해 2개소가 개점을 해요. 6월하고 이제 아마 9월쯤에 그러니까 고덕동하고 세교 동작점에서 두 군데가 해서 300명을 잡아서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기존에 방학 중 계획했던 60일, 예. 것보다 예, 늘었기 때문에 240명에서 증가한 것으로 60명을 알고 더 있고. 증액을 했 겁니다. 60명에 대해서. 도비 10이 50대 50이 아니라 12, 70을 예, 그거는 예, 본인 부담 50 이제 국가 부담 50. 네, 본인 자비 부담 예, 자비 부담. 50대 예, 50. 예, 예. 네. 그런데 그 센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지금 9군데 있는데 기존에 240명을 먼저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추가로 센터가 예, 두 추가 군데가 두 군데 60명. 개소했다라는 말씀이신 앞으로. 거죠. 예. 네, 지금 현재 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그 식재료들이 친환경 농산물 혹은 지역 농산물로 지원이 되나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계약 단계에서 점심 제공을 해서 이제 그 다함께 돌봄 센터에다가 저희가 지으면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럼 식재료에 대한 어떤 식비로 다 주는 겁니다. 4,500원씩. 그러니까 그럼 9,000원 그냥 1인당. 알아서 먹도록 예, 돼 있는 다 거예요? 함께에다가 이제 그래서 본인 이제 자부담 50 우리 50에서 거기서 다 함께 돌봄 센터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괄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함께 돌봄 센터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부모하고 의논해서 그럼 거기서 지금 지원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다함께 돌봄 센터에다가 그 학생 수만큼 저희가 이제 반 50% 지원해주고 자부담 50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학생 한 명마다 9,000원씩이기 때문에. 지급 방법. 예, 지급 방법은 다 함께 돌봄센터로다가 지급해 줍니다. 센터로 지급이 된다는 거기서 이제 말씀이신 거예요. 각자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9호점까지 있는데 각자 다 함께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마다 이제 또 먹는 게 틀리니까 일괄해서 하진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괄에다가 식당 어디다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지점마다 이제 계약을 해서 별도로 한다 말씀. 개별적으로 예, 식당을 개별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함께 돌봄 센터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는 소리 이제 점마다 9개 있잖아요. 9개가 그 지점별로다가 이제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식대를 방학 중 66일간만.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확대 폭이 늘어나서 예.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그 식사 제공 방법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개소에 대한 내용들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 네,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88페이지 아동 친화 도시 조성 건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우리 평택시가 상위 인증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예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본 예산에 2,200이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원탁 토론이 빠졌습니다. 이게 원탁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상위 단계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저희 한 700이 나와서 요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한 그러니까 아동 보호자 관계자 갖고 100여 명 해갖고 원탁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아동 영양진단 연구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원탁 토론은 빠져 있습니다. 연구 용역비 안에 원탁 토론회가 빠졌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예, 빠져서 추가로다가 요거는 이제 별개로다가 원탁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올렸습니다. 그 당초에 거기 2,200에는 원탁 토론이 없습니다. 용역 설계를 하실 때 잘못하셨다는 예, 저희가 내용이시네요. 빠뜨렸습니다. 예. 지금 저희 아동 친화 도시 이 사업들 전반적인 내용들이 예. 대부분의 부서 사업들을 갖다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제가 이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필수 내용들 사업들 짜집기해서 인증을 받지 않고 예. 가급적이면 선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 내용도 못지않게 이제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모델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서부복지타운 냉난방기 추가 설치 공사 예산안 있습니다. 1억 원 가량 이제 신규 올라와 있는데요. 계상된 내용 중에 서부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수 문제도 있고 옥상 같은 경우요. 그리고 냉난방 이 단열 문제 때문에 좀 지역에서 민원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좀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나라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냉난방기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요? 예, 요 냉난방기는 이제는 계속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덥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대수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은데 현재 저희 예산상 여건상 요 정도 9대 정도 설치하는 거로 설계를 했고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문제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그 옥상에다가 저도 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누수되는 그 영역별로 다 그 가건물 같은 걸로 해서 다 지붕처럼 이렇게 다 씌웠거든요. 그래서 좀 그 누수가 많이 좀 잡힌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이나 여름에 아마 누수가 어떻게 되는지 재확인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설계를 해서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게 서부복지타운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되었죠? 3년 정도 지금 개관한 지 올해가 3년째입니다. 네. 3년째인데 네. 벌써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냉방도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난방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상황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녹색 건축 사업가랑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마땅한 대안이 나오질 않아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해결되지 않도록 한번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셔서요.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냉난방기를 추가하면 또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한번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예산이 우리 지금 추경 예산안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서부 지역 우리 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당장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좀 공간 활용이라든지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 타 사업 부서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예를 들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지간서가 같은 것들,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도서관 앵커 시설로 우리가 어떤 민간 위탁을 준다기보다는 공공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른 부서와 협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이제 서부 지역은 권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어떤 큰 도서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거점형으로 만들어서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번 잘 고민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서부 지역은 도서관 수도 작았고 또 절대적인 면적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장기 계획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간서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도서관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부족한 공간에서 또 다시 공간을 이제 줄여야 되는 것 때문에 지난번 거는 저희가 같이 협업을 못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가급적 도서관이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도서관의 서비스 접점을 넓히는 것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과 그 고독사에 관련돼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은 그 법률 안에는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느린 학습자라고 좀 많이 불려지고 있으니까 그런 용어들이 앞으로 좀 계속 익숙하도록 그런 용어도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도 같이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짧게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그 경우는 보통 이제 IQ 70 이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구분이 돼서 이제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나 사업들이라든가 이렇게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IQ가 71에서 80 사이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장애인도 아니고 뭐 비장애인도 아니고 이 수치에 속한 대상자들을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여기 올해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사실 이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 여건이 좀 좋지 않다 보니 일단 이렇게 사업비라도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고 내년 본예산 등 해서 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경계선 지능인의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하고 또 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조기 개입해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사업량에 보면 청소년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이 경계선 지능인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령기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경계선 지능인들이 취업과 연계해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연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조속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지 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드러내고 앞으로 나오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홍보에 대한 예산 좀 편성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그런 분들이 나왔을 때 자조 모임을 좀 활성화해서 이분들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향후에는 스스로 이런 모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조 고독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인구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형태가 있고 또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근거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이 근거로 적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도 있기 때문에 같이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서 유품 정리 및 특수 청소 등의 사후 관리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무용고자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이 부분을 좀 삽입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무연고자 유품 정리
정리라든가 청소에 대한 거는 현재도 그 저희 자활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저희 고독사와 관련돼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그 지자체별로 예산이 반영되는 수준을 보면 뭐 우리 시가 2,500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다른 시와 비교해서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으로 이 고독사를 예방하거나 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너무 좀 적을 것 같고, 타 지자체에서 보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좀 활발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제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좀 다룰 수 있으면 읍면동별로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안정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한 예산이 신규 예산이 올라왔는데 15억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안정리 팽성 안정리 쪽에 시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립 안정 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현재 시립 안정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 어린이집을 현재 어디 위치해 있고 이전할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있는 곳은 제가 그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전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화택지 지구 내에 그 예전에 이제 중학교 부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로 이전합니다. 그럼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의 어린이집은 어떻게 뭐 다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다가 사용을 합니까? 그 어린이집이 이제 노화돼가지고 지하에 물이 차고 그래서 애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전 신축 예정이고요. 그리고 2층은 이제 청소년 관련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제 그거를 뭐 별도로 쓸 계획은 없고 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뭐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계가로 관리 전환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공공건물로서의 그 뭐 철거를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타 용도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송탄 작은 도서관이 안중도서관장님, 네네. 네. 그쪽에 애로사항 부분 말씀 들으셨나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해당 팀하고 논의를 2번 정도 했고요. 좀 단기적으로 지금 계획서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다다음 주 정도는 네네. 네, 의원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새로 아마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네.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국 예산이 우리 평택시 예산의 약 한 40%를 육박하는 그런 많은 예산을 이제 사용하는 국인데요. 우리 평택 시민의 어린아이서부터 노년 어르신들까지 전부 복지 혜택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평택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아마 우리 국장님 우리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몇인지 아세요? 아니요, 그거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예, 나중에 조금 낮은 확인해서, 수준입니다. 예, 낮은 예. 수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주변 잘 둘러보시고 잘 적절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